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일즈폴스의 최근 급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비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자의 주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매수에 들어간 때가 8월 중순쯤이었는데 그때 매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비자는 초우량 가치주의입니다. 매수한 다음 가격이 만약 크게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 되는, 즉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가는 마음이 편한 주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제가 다른 주식에 투자해 놓은 게 많아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쯤에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차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아마존과 세일즈폴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상승 삼각형 형태의 차트가 그려진 것입니다. 6월부터는 비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점이 약간씩 올라가는 상승 삼각형의 모형을 조금씩 만들다가 8월 중순에 한번 200불대를 넘어서 올라선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상승의 재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8월 말까지 한 번 더 하락했다가 현재 다시 우상향의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자도 장기적으로는 향후 300불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AMD, 아마존, 세일즈폴스도 모두 비슷한 상승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차트를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분석은 보조적인 도구입니다. 항상 맞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해당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자는 강력한 독보적인 시장 내 1위의 위치, 견조한 매출 성장세, 놀랄만한 마진율 등 탄탄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초우량 가치주의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의 카드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반등하여 코로나 폭락 전 정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현재 주가 차트에서 상승 삼각형 모양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시장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몇 번 더 상승 점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비자는 그러나 테슬라나 다른 테크 성장주들처럼 단기간에 2배나 3배로 폭등하는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550조 원 규모로 미국 내 시가총액 랭킹 8위입니다. 비자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테크주 등 변동성이 큰 주식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주가 필요한 경우 넣어두면 좋은 주식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글로벌 결제 기업들의 수수료를 우회하여 보다 싸게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위험 요소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전히 막강한 데다 비자도 지속적인 M&A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결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당분간 비자의 견조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자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자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수많은 은행들과 제휴를 맺어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글로벌 결제 전문 기업입니다.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자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 자체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이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이들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 이자나 카드 연체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쓰고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즉 카드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아무에게나 발급해주면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경제 위기가 찾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카드 회사가 돈을 떼어 부도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즉 대출 위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자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비자는 카드를 사용하는 상거래에 있어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 즉
통행세를 받는 요금소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톨게이트는 도시와 도시 간 고객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반면에 비자는 고객이 서로 다른 은행과 은행 간에 카드 결제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게 해주면서 돈을 받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즉, 카드 결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결제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자를 왜 초우량 가치주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카드 구매량이 약 6.69 트릴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7천조 원이 넘는데 그중 비자의 점유율이 60%입니다. 2위인 마스터카드는 26%, 3위인 아멕스카드는 12%입니다. 2위와 3위를 합해도 1위보다 작습니다. 전 세계의 시장을 놓고 보면 중국의 유니온페이가 45%를 차지하여 비자보다 마켓시어는 크지만 이것은 유니온페이가 중국 시장 안에서만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 시장에서 유니온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입니다. 비자의 연간 매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자는 과거 15년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영업마진이 50%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비타, 즉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 비용을 내기 전에 회사가 벌어들인 순수익이 매출의 50%가 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 역시 꾸준히 성장하여 2019년 회계연도에는 22.9 빌리언 달러, 약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순수익이 14.4조 원으로 순이익 역시 매출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간의 주당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5.32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비자의 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비자는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카드 결제량도 줄어들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수익 역시 23%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크로스 보더, 즉 국가 간 카드 결제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주가도 코로나 기간 동안은 크게 하락했지만 비자는 주가를 지지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기간에 비자는 3.6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였고 지난 분기에는 약 1.2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였습니다. 배당을 보시면 비자는 배당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2015년부터 꾸준히 배당금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좋게 평가할 만합니다. 현재는 주당 30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경영진 역시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도 약 16조 원 정도로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 재무 상태는 매우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우량 가치주인 비자와 관련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미래에 뭔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나타나 비자의 서비스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비자도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고 미래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도 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관련 테크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1월 비자는 약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 플레이드라는 결제 스타트업을 인수하였습니다. 플레이드는 시장 내 많은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이 수많은 은행들과 자신의 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플레이드는 2012년 23세의 잭 페럿이 만든 스타트업으로 핀테크 앱이 미국 내 수많은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연결을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 중간에서 자신들을 통하면 쉽게 은행들과 연결될 수 있는 중간 통로 역할의 플랫폼을 만들어 대박을 쳤습니다. 비자는 플레이드 인수를 통해서 자사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의 역량을 플레이드의 플랫폼과 결합하여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수많은 은행에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독보적이면서도 독점적인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외 결제가 일어나게끔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테크 회사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선제압하기 위해 비자 역시 아예 자신이 관련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여 간편 해외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국계 기업인 어스포트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전 세계 88개국에 15억 개 이상 계좌를 연결하여 실시간 해외 송금을 하는 비자 다이렉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비자는 또한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이들이 개발하는 각종 결제 앱이나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토큰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하여 고객의 카드 관련 민감한 정보사항을 토큰으로 암호화하여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에서 안전하게 카드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이러한 비자 토큰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결제 앱 이외에도 미래에는 스마트워치나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과 연결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월 30일 기준 팁랭크에서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비자 목표 주가 평균치는 221.67달러입니다. 최근 며칠간 비자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 거의 목표 주가 평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현재 250불입니다. 최근 월가 탑 애널리스트들 5명의 의견은 모두 매수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랭크는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보유,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가 20명, 강력 매수가 12명입니다. 참고로 매도는 1명도 없습니다. 현재 비자는 상승 삼각형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난 2월 전고점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더 큰 상승이 올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자는 워런 버핏이나 데이비드 태퍼 등 유명한 투자가들이 담아두고 있는 초우량 가치주 주식들 중 하나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 글로벌 결제 기업들은 모두 또 다른 경쟁사가 쉽게 들어오기 힘들고 향후 카드 결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치주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들 주식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